사실 붓기나 멍보다도 제일 큰 게 통증인데요. 통증이 좀 더 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리쥬란을 주입할 때 쓰는 같은 장비들이 약간 통증을 좀 더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를 주고 난 후에 리쥬란 시술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좀 더 나타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황상윤입니다. 피부과 상담을 하다 보면 리쥬란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리쥬란 시술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리쥬란이 어떤 시술인지, 리쥬란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시술 방법이나 시술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시술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쥬란은 흔히 스킨 부스터 계열 시술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죠. 주성분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PN이라고 하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물질인데요. 연어에서 유래한 DNA 성분을 정제해서 사용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분을 피부 진피층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시술이 진행되고요. 리쥬란을 이해할 때 중요한 점은 필러처럼 특정 부위의 볼륨을 바로 채우려고 하는 시술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점입니다. 필러는 볼륨을 보완해서 얼굴의 컨투어링, 형태를 좀 변화를 일으키는 시술이라고 하면 리쥬란은 보통 피부 상태 관리 측면에서 상담되는 경우가 더 많은 시술이죠.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거 맞으면 바로 좋아지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리쥬란은 리프팅과 필러처럼 뭔가 좀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보다는 보통 피부결이나 피부 컨디션처럼 전체적인 피부 상태를 좀 관리해주는 목적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쥬란은 제품 형태에 따라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이 첫 번째로 리쥬란 힐러, 두 번째 리쥬란 I, 그다음 리쥬란 HB, 리쥬란 S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각 제품은 기본 성분은 전체적으로 좀 비슷하지만 점도나 사용 목적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들이 좀 있겠죠. 먼저 리쥬란 힐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제품이고 얼굴 전체의 피부 관리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이마나 볼, 턱처럼 얼굴 전반적인 피부에 좀 넓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리쥬란을 맞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이 리쥬란 힐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리쥬란 I입니다. 눈가의 피부는 얼굴에서 가장 얇고 좀 예민한 부위죠. 그래서 눈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 특성을 조절한 형태가 리쥬란 I가 되겠고요. 눈 밑이나 눈 가처럼 피부가 아주 얇은 부위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리쥬란 HB입니다. 이 HB 제품은 PN 성분에 히알루론산 성분이 좀 함께 포함된 형태가 되겠는데요. 히알루론산은 피부의 보습과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 건조가 고민인 경우 상담 과정에서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은 리쥬란 S입니다. 리쥬란 S는 여드름의 흉터나 특정 부위 피부 상태의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도가 조금 더 높은 형태라서 얼굴 전체보다는 좀 특정 부위에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쥬란 시술은 보통 피부의 진피층에 일정 간격으로 소량씩 주입하는 방식으로 시술이 진행되는 편이죠. 병원에 따라서 의사가 직접 주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리쥬메이트라고 하는 주입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술 전에 보통 마취 크림을 도포하기 때문에 통증의 정도는 개인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게 되겠고요. 시술 직후에는 피부에 작은 엠보처럼 우툴도툴한 부분이 보일 수 있는데요. 이건 주입된 약물이 피부에 자리 잡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쥬란 시술 시간은 병원이나 시술 범위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약 10에서 20분 정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마취 크림의 도포 시간까지 포함하면 전체 소요 시간은 좀 더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 시술 간격은 보통 약 2에서 4주 간격으로 3회 정도를 기본 시술 텀으로 잡죠. 그렇게 3회 정도 시술을 했을 경우 보통 지속 기간은 3에서 4개월 정도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유지 목적을 위한 시술을 촘촘하게 계획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시술 횟수나 간격은 개인의 피부 상태나 목표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리쥬란은 탄력과 잔주름에 좋아서 단독으로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시술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보통 온다 혹은 울서마지, 인모드, 피부결이나 탄력을 올려주는 레이저 시술들과 같이 병행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피부에 자극을 주고 난 후에 리쥬란 시술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좀 더 나타나기도 합니다. 본인이 어떻게 피부를 좀 변화시키고 싶은지에 따라서도 좀 시술의 조합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 후에 시술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리쥬란은 주사 시술이기 때문에 시술 직후에 붓기, 붉은기나 주사 자국, 멍자국, 일시적인 엠보 같은 반응들이 당연히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일상생활에 약간 지장을 줄 수 있지만 보통은 그 이후의 기간에는 금방 또 가라앉는 편이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또 주사 시술이기 때문에 멍이 좀 생길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일상생활 시에 불편을 줄 수는 있지만 대부분 메이크업으로 살짝 덮거나 아니면 V빔 같은 멍을 좀 빨리 뺄 수 있는 그런 레이저들을 사용하면 좀 더 빨리 가라앉힐 수가 있겠죠. 사실 붓기나 멍보다도 제일 큰 게 통증인데요. 저희는 시술 전에 꼭 마취크림을 바르니까 좀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통증은 또 개인적인 부분이라 이 부분 잘 견뎌주시면 특별히 큰 부작용은 없고요. 통증이 좀 더 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리쥬란 HB, 리쥬란을 주입할 때 쓰는 리쥬메이트 같은 장비들이 약간 통증을 좀 더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지를 상담 후에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복 속도는 좀 개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술 전 상담 시에 평소 피부가 좀 많이 예민한 편이라든지 멍이 좀 잘 드는 편이라면 상담할 때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리쥬란 시술에 대해서 리쥬란이 좀 어떤 시술인지,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시술 방법과 주의할 점까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리쥬란 시술을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피부 상태를 먼저 좀 확인한 뒤에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는 게 좀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상 아래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황석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